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타라 수디미르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부톤섬에 살고 있는 찌아찌아족 출신이에요. 혹시 여러분은 한국의 문자, 한글이 우리 부족에 도입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15년 전 한글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건 마치 기적 같았어요. 제가 7살이었던 2009년 우리 부족은 찌아찌아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말을 적을 문자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의 삶은 단순하고 평화로웠지만 어디를 가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디미르야, 우리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너의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으면 말이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옛 이야기들, 마을 축제에서 불리던 노래들, 어머니가 가르쳐 주던 속담들, 모든 것이 입에서 입으로만 전해졌어요. 기록되지 못하는 언어는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단단하지만 어디에도 적을 수 없었으니까요. 마을의 하늘은 맑았지만 어른들의 얼굴에는 늘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처음 보았을 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 낯선 글자로 어떻게 우리 말을 적는다고? 한국이란 나라가 우리에게 왜 이런 도움을 주는 거지?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몰랐기에 마을의 어른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학교에서의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초등학교 교실에 모인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도 처음 보는 글자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반짝였어요. 칠판에는 선생님이 큼직하게 적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상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죠. 곧이어 선생님이 소리를 내며 알려주셨습니다. 가, 나, 다, 나, 자. 여러분도 따라 해보세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준 연필로 따라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글자는 우리말을 적을 수 있구나. 제 이름을 처음 한글로 적었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안타라 수디미르. 내 이름이 글자로 남아있는 걸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학교에서 돌아가자마자 할머니께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제 이름이에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제 우리의 말이 글로 남게 되었구나. 내가 이걸 잘 배워서 우리 이야기를 지켜주렴. 그날부터 저는 한글을 배우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친구들과 교실에 모여 앉아 서로의 이름을 적어 보기도 하고 작은 문장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틈만 나면 작은 공책을 꺼내 한글을 따라 쓰며 연습했어요. 마을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생기고 찌아찌아어 교과서가 한글로 만들어졌어요. 그전에는 공부라는 개념조차 없던 우리 마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학교의 간판에도 한글과 로마자가 함께 쓰였고 마을 축제 때는 한글로 적힌 가사를 따라 부르는 아이들도 생겼습니다. 이건 마을에 찾아온 기적이야.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기억해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한글은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읽고 쓰며 구전되던 전통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주신 옛날 이야기도 제 공책에 적혔고 오래된 노래 가사도 글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늘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마을에는 여전히 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자를 배워야 하느냐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이걸 배워서 어디에 쓰겠느냐 하며 고개를 젓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만큼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통해 배운 글과 이야기들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 부족의 언어와 문화가 처음으로 기록되는 순간을 경험했으니까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이 한글을 만든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걸까? 나를 이렇게 바꿔놓은 글자를 만든 나라는 얼마나 대단할까? 저는 한국에 대한 동경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 꿈을 말하면 주변에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어. 여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글이 처음 제 이름을 적어주었던 그 순간의 감동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한글이 우리 부족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준 것처럼
나도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 그저 자신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던 작은 소녀가 이제는 더 큰 세상을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저에게 말했어요. 수디미르야, 한국은 너무 먼 나라야. 너처럼 작은 마을에서 자란 아이가 가기에는 어려울 거야.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잖아. 뭐하러 그리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 일을 현실로 바꾼 건 바로 한글이었어요. 우리 부족의 언어를 기록하게 해주었고 우리의 문화를 후세에 남길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한글은 읽고 쓸 줄 알았지만 한국어는 또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교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저를 가르쳐 줄 선생님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루는 마을 선생님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수디미르야, 넌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내 꿈이 꼭 이루어질 거야.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저는 도서관에 있는 낡은 한국어 교재를 붙잡고 단어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도 공책 위에 한글로 적힌 단어와 문장을 따랐으며 제 마음은 한국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우리 부족이 한글을 받아들였을 때 그랬잖아. 아버지는 작은 농사를 지으시면서도 제 꿈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새벽까지 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늘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우리 딸이 한국에 가면 얼마나 멋진 일을 해낼까. 그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한국어 능력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너무 떨렸어요. 제가 그동안 배운 것이 충분할까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시험지에 적힌 한글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한글은 나의 친구야. 이 글자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잖아. 시험이 끝난 후 결과가 발표되던 날 저는 화면을 보고 한동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수디미르, 해냈구나. 마을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 주었고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한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이곳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한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아직도 많았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지원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그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 유학을 가는 학생이었으니까요. 한국 대학에 제출할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도 큰 도전이었지만 그건 제 이야기이기에 자신 있었습니다. 한글 덕분에 우리 부족의 언어가 기록되었고 저는 한글을 통해 제 꿈을 찾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와 우리 마을을 빛내고 싶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자꾸만 밀려왔지만 저는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한글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이메일로 한국대학의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안타라 수디미르님. 2024학년도 신입생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제 합격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안아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우리 부족의 자랑이다. 한국에 가서 많이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 마을을 지켜다오. 그날 밤 저는 어릴 때 처음 한글로 제 이름을 적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언어를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요. 할머니의 이야기, 어머니의 노래, 아버지의 지혜가 모두 한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글을 통해 나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제 부족의 언어를 살려준 기적이자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준 날개와 같아요. 내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한국에서 더 많이 배우고 우리 부족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거야. 한국 유학이 결정되고 난 후 마을에서는 제가 떠나는 것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우리 부족의 자랑이라며 저를 칭찬해 주셨고,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며 꿈을 이루라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한국에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저는 작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은 것은 좋았지만 예상보다 복잡한 절차와 큰 비용이 저를 짓눌렀어요. 등록금과 항공권 비용을 어떻게 하지? 제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부모님은 평소처럼 묵묵히 일하셨지만 제게 그저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한동안 저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가능한 일일까? 스스로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어느 날 밤, 저는 그동안 써왔던 한글 노트를 꺼내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적었던 첫 번째 문장. 제 이름이 빼곡히 쓰인 페이지들,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글로 적어내려간 공책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신의 언어를 적을 수 있어요. 한국의 학자가 마을에 와서 한글을 보여주었을 때 그 말이 마음에 다시 울렸어요. 한글이 우리 부족에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저도 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부족한 돈을 마련해 볼게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제 결심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후부터 저는 낮에는 마을 일을 돕고 밤에는 마을의 작은 시장에서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수디미르, 내가 한국에 가는 건 우리 부족 모두의 희망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작은 도움과 제 노력으로 등록금과 항공권 비용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배워온 한국어로 직접 학교에 메일을 보내 등록금 납부와 비자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어요. 하지만 떠나기 일주일 전 또 하나의 작은 오해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찾아보던 중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보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차갑게 대한다던데, 한국은 경쟁이 심해서 외국인 학생이 적응하기 힘들대. 그 이야기를 읽은 후 저는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저를 깨워준 건 한글을 가르쳐 주셨던 첫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문자예요. 그것처럼 한국은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나라랍니다. 그 말이 떠오르며 깨달았어요.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사람들이 존재하고 내가 직접 그곳에 가보지도 않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도 마을 어른들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지만 결국 한글은 우리 부족에게 기적이 되어 주었잖아요. 한국 역시 제가 직접 가서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나라였어요. 출국을 하루 앞둔 저녁, 마을 사람들은 저를 위해 다시 한번 작은 축제를 열어주셨습니다. 수디미르야, 넌 우리 마을의 첫 번째 별이야.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돌아오렴. 그날 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저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길의 시작에 서 있었습니다. 한글이 내 이름을 기록했듯 이제 나도 내 이야기를 기록하러 가야지.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마치고 작은 마을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여정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이 저를 배웅하기 위해 학교 마당에 모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에 짐을 싣고 돌아보니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디미르야, 우리 부족의 첫 번째 대학생이구나. 한국에 가서 많이 배우고 돌아와야 한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아버지는 괜히 허공만 바라보시다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걱정 마라. 이곳은 언제나 내가 돌아올 고향이다. 그 순간 울컥한 감정을 숨기려 고개를 숙였지만 눈가가 금세 뜨거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격려 속에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한글이 우리 부족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었듯 나도 한국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돌아와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꿀 거야. 공항에 도착해 처음 본 비행기는 제 마음을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릴 적 한글을 배우던 그날처럼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제 심장은 두근거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작은 창문을 통해 고향 마을이 작게 멀어질 때 저는 어릴 때
공책에 적어두었던 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안타라 수디미르. 한글로 적힌 제 이름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 이름은 이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이야기를 적어 나갈 차례야. 긴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 인천공항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반짝였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각자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가 꿈꿔온 한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기숙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줄지어 늘어선 거리의 풍경을 보며 마음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한글이 우리 부족의 언어를 살려준 그 글자구나. 한국에 오다니 정말 꿈 같아. 낯선 곳에 발을 내딛는 것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시작이 나와 우리 부족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거야. 기숙사 방에 짐을 풀고 잠시 앉아 있자니 수많은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 공책에는 어릴 적 제가 한글을 배우며 적었던 이름,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유학을 준비하며 새벽마다 따라 썼던 한국어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데려와 준 한글이 내게 다시 한번 날개를 달아주었구나.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배우고 언젠가 우리 마을에 돌아가 한글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남길 거야. 우리 부족의 노래와 전통을 세상에 알리고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한글 덕분이었습니다. 작은 글자가 우리의 언어를 살리고 제게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으니까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돌아가 우리 부족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그 첫걸음을 이제 막 내디뎠을 뿐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왔듯 나도 이곳에서 더 많은 기적을 만들 거야. 한글은 우리 부족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질 뻔했던 우리의 언어를 기록하고 미래를 만들어준 빛과 희망이었던 거죠. 그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 어느덧 1학년을 마무리했습니다. 비행기에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설렘과 두근거림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학교의 강의실도 기숙사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처음 수업에 들어갔을 때 교수님의 빠른 한국어와 주변 학생들의 대화에 당황하고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한글을 읽고 쓸 줄만 알았던 제가 대학 강의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모르는 단어는 매일 적어서 외웠어요. 때로는 같은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과제를 제출하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 한국어 실력도 성장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감이 자라났어요. 얼마 전 시험 성적표를 받았을 때 제 이름 옆에 적힌 성적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학교 생활 외에도 한국의 문화와 일상은 매일 저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기숙사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따뜻한 김치찌개, 학교 축제에서 함께 웃고 노래했던 순간들, 그 속에서 저는 조금씩 한국이라는 나라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언젠가 우리 부족을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 줄 거라고요. 한글이 제게 날개를 달아준 것처럼 저 역시 이곳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줄 겁니다. 이제 막 한 학년을 마친 이곳에서 저는 더 단단해졌고 더 큰 목표를 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여전히 멀지만 그 시작이 이렇게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글이 내게 준 이 기적을 나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줄 것이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작은 소녀 안타라 수디미르가 한글을 통해 꿈을 키우고 마침내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과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한글처럼 따뜻한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처럼 작은 관심과 노력은 누군가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
더 많은 감동적인 사연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